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뭐 약간 비꼬는 듯 하면서 칭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대착오적인 극우이지만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20억 이상의 당비를 꾸준히 내왔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시청자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실제 꾸준히 내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돈을 20억 가까운 돈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봉천동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봉천동 24평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이 20억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일 텐데 20억을 당비로 냈다? 그 찾아봤더니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상대는 열린우리당의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한테 압승을 했습니다. 이때 아마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김진홍 목사 증언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선거 직후에 후원금하고 그걸 쓴 돈하고 뭐 다 아시지만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요, 대개의 경우는 그거를 왜 우리 흔히 뭐 가라 영수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영수증들이 난무하는 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게 2006년이니까 지금 뭐 19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약간 이제 가짜 영수증 비슷한 거 내지는 경력금 뭐 이런 걸로 대단히 많이 씁니다. 기본적인 실비 정산 외에는.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20억 정도의 돈이 남았더라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김진홍 목사는 자, 이거 선거 때 아니 고생하면서 돈 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별로 답변을 안 하고 나중에 봤더니 다음날 중앙당 사람 실무자를 불러서 중앙당에 기부를 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중앙당은 2004년 이른바 천막당사,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강서구 염창동의 당사를 겨우 마련해서 거기서 진짜 근근히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거로 모은 기부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중에 남은 20억을 모두 중앙당에 기부를 했다, 이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한덕수 후보한테 밀려서 후보 취소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청빈하다 이러면서 이걸 사례로 든 거였습니다. 그 중에 20억은 맞았는데 꾸준히 기부했다는 거는 그건 맞는 내용은 아니죠. 그건 뭐 다른 때도 남았으면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20억 부분은 2006년도의 일이다. 뿐만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민주화운동 보상금 뭐 사실은 뭐 지금 그거 여전히 논란이 있죠. 과연 합당한 사람이 받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근데 그 보상금도 안 받은 사람이다. 그 안 받은 사람이 몇몇 안 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김동길 박사하고 김문수 지금 후보하고 뭐 또 하나 누군가 뭐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김민석, 그것도 같은 당도 아니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 뭐
상임선대위원장인가요? 뭐 이 사람이 청밀한 삶의 사례로 지목을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렇더라 하는 거고요. 자, 오늘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이 등록 마감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따 6시 이후에는 기호가 나오겠죠. 뭐 기호는 당연히 2번이죠. 그리고 오전에는 당사 후보실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제가 사진에 올려놨지만 포옹을 한 뒤에 면담을 진행하고, 자, 정말 죄송스럽게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선택이 됐지만 저는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 부족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 그러면서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한덕수 이제 전 후보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이제 이 선대위원장 제안은 그건 조금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한번 논의를 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계속 침묵을 지켜온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냈네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의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주문한다고 뭐 당이 단결 안 될 게 단결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침묵을 지켜오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단결을 주문하는 첫 대선 메시지를 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 등록 마치고 기호 2번 김문수로서 이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서는 오늘이 D-23입니다. 23일간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뭐 김문수 후보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뭐 늘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상당수의 무당층은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를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이재명이 한덕수냐 김문수냐는 것 도구일 뿐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도구. 근데 그동안에 한덕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이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한덕수가 낫겠네.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데 국민의힘 당원에만 무당층을 빼고 당원에만 이렇게 한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도 김문수가 정통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돼서 그 당원 투표에서 이 한덕수 후보 교체, 후보로의 교체, 뭐 이게 부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뭐 또 다른 요인도 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건 뭐 굳이 여기서 지금 따져봐야 뭐 그 갈등이 해소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고요. 근데 아직도 이 대통령 후보 경선 이 과정의 앙금은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털어냈지만 여전히 홍준표 전 후보 정계 은퇴했다고 그러면서 미국 가서도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후보의 참모들, 그 다음에 김문수 현 후보의 일부 참모들, 뭐 권성동 사퇴해라, 뭐 누구 어떻게 해라, 뭐 누구 어떻게 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히 뭐 이런 감정을 아마 억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역시 김문수 후보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어차피 한동훈의 참모든 홍준표의 참모든 누구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뛰어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열정비의 시간을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2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일부터 당장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뛰어나갈 때 본인 혼자 또는 김문수 후보 참모들 몇 사람이 뛴다고 이재명 후보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벌써 전국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합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저희 집으로도 이재명 홍보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문수를 위해 띄워줄 사람은 김문수 후보 참모들 뿐만 아니고 수많은 당내의 전사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전열 정비를 정말 몇 시간으로 단축을 해야 된다. 지금쯤 끝났어야 된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해낼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반명 빅텐트로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론이 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는 뭐 피선거권 상실 때문에 이제 어차피 출마를 못하죠. 근데 바로 그 자유통일당에 무슨 변호사 한 사람이 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반명 빅텐트가 황교안이나 아니면 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지, 이 단일화가 플러스 요인이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물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후보를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만약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손 맞잡고 포옹해가면서 자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반명 빅텐트로 그리는 구상이 황교안 또는 자유통일당과의 그 어떤 후보 단일화 이걸 얘기하지는 설마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사실은 저는 뭐 제 유튜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늘 표를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 표를 그나마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이 양대 정당은 정말 수백만 명의 당원이 있는 정당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앙금 때문에 뭐 일부 좀 분열적 요소가 있지만, 이 분열적 요소를 김문수 후보가 본인 한 명의 당선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호 3번은 이준석입니다. 개혁신당. 자, 그러면 이준석은 젊은 층, 오늘도 보니까 뭐 무슨 그 대학생들하고 무슨 그 학교 식당에 가서 뭐 이런 거 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젊은 층이든 뭐든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덩어리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는 절대 단일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라는 거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큰 그림은 그렇게 표를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람하고 이제 뭉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진영으로 보면 이미 중도층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그 공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취약점, 그러면 역시 중도 확장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아무려면 뭐 중도 확장성이 뭐 이재명 후보보다야 없겠는가?
뭐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중도 확장성이 없는데 지난 뭐 한 달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23일에 불과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도 확장성, 이거는 중도라는 이게 균질하진 않지만 적어도 덩어리, 진영의 덩어리, 특정 균형은 아닙니다. 중도는. 그러나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이 승부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위한, 저는 뭐 그 한덕수 전 후보 때도 그랬지만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뭐 사실상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을 한 마당에 국민의힘의 진영 결집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나 뭐 이쯤 되면 하니까 일주일이나 열흘쯤 지나면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게 될 겁니다. 한 5 내지 10%포인트? 그 정도까지 근접하게 될 것이고요. 자, 거기까지는 갈 텐데 거기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뛰어넘느냐 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덩어리표를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뭐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은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당원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돼서 그 승부처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